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20만 명의 고구려인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1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린 것이 야속할 뿐이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고구려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땅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라우족이라는 소수민족인데요. 우리말 너와 나를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은 쌀이며 김치와 된장을 담가 먹는다고 해요. 명절이면 전통놀이인 팽이를 치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죠. 정말 신통방통할 정도로 우리와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라우족이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고구려인의 후손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라우족은 우리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진 고구려인의 후예일까요? 지식탐정 알쏭의 결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우족이 누구인지 알아보아야겠죠. 라우족은 중국 운남성과 미얀마 태국이 인접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에요. 대략 운남성에 45만 명, 미얀마에 15만 명, 태국에 1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라오스와 베트남에도 2만 5천 명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라우족은 전부 중국 운남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라우족은 중국 역사문헌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라우족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1953년 공산당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인구조사예요. 당연히 중국에서 가장 늦게 소수민족으로 지정되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는 얘기지요. 라우족의 역사가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워낙 험준한 오지에 고립되어 살다 보니 이들의 언어나 생활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정부는 모두 라우족을 자신들의 공인된 소수민족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는 라우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는 속지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붙들어 매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압적이고 악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라우족은 어떻게 고구려인의 후손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 출처를 찾자면 약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근무하던 김병호 박사가 1992년 치앙마이라는 르뽀 소설을 세상에 내놨는데요.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라우족의 말과 생활 풍습이 우리와 흡사하다고 소개한 것이에요. 실제 김병호 씨는 태국에서 15년 동안 라우족을 관찰하며 연구해온 민속학 전문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내친 김에 김 박사는 라우족의 기원에 관한 학술론문을 발표했는데요. 당서 동의전과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이들이 1300년 전 당나라에 끌려간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고 주장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다만 라우족의 언어와 한국어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서울대 언어학자인 이현복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라우족이 고구려인의 후예다라는 김병호 박사의 주장이 급부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글 창제 555주년을 기념하는 국책사업으로 한글 수출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인데요. 서울대 이현복 교수가 이끄는 60여 명의 학부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지요. 태국으로 떠난 이현복 교수팀은 산악지대에 고립된 라우족 중 12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 하나를 선정해 한글을 가르쳤어요.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라우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6개월 동안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우족의 언어와 생활 풍습이 신기할 정도로 한국인과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먼저 라우족 언어를 만나볼까요? 라우족 족장 군빨래씨가 말하는 1인칭 나와 2인칭 너가 우리말과 완전히 똑같아요. 나와 너의 복수형은 끝에 흐를 이어붙여 나은어후라고 하는데요. 라후어 오빠는 우리말 아빠라고 해요. 우리말에도 너희라는 복수형 단어가 있지요. 그럼 단어가 연속된 말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말 나의 언니를 나으족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으 어비언이라고 애기하네요. 나랑 너랑 서울로 갈까를 나우족 처자는 날에 너 서울로 까이오라고 말하죠. 받침이 없는 라우족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말과 비슷한가요? 한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이현복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우족의 언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말을 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하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와는 서로 다르다고요. 라우족의 언어는 한국과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할 때 쓰이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소유격 조사, 강조형 부사의 쓰임새가 우리와 비슷하다고요. 한장어족 관련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제임스 매트소프라는 언어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라후족의 언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한국어와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생활 풍습도 한번 볼까요? 아궁이가 있는 부뚜막에서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시루에 고두밥을 찌기도 해요. 절구에 따끈따끈한 고두밥을 넣고 떡매로 쳐 인절미를 만드는 모습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똑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손바닥 뒤집기로 편을 가른 후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발을 드는 깨금발로 껑충껑충 뛰어가 비석을 무너뜨리는 비석치기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팽이를 돌리며 노는 라후족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네 어릴 적 놀던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라후족 전통문화 중 가장 큰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라후년이 있어요. 대나무에 각양색색의 천을 매달아 세우는 모습은 우리 전통문화인 만기를 세우는 것과 비슷하네요. 제사 음식으로 찹쌀과 깨를 섞어 만든 인절미와 함께 돼지머리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해요. 아기를 낳으면 대문 밖에 새끼줄을 쳐서 외부 사람이 모소게 하고 쑥과 빨간 고추를 매달아요. 갓 결혼한 남편이 몇 년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풍습은 고구려의 대릴사위제를 연상시키죠. 남편이 죽으면 남동생에게 제가하는 문화도 고구려의 형사취수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라후족 문화는 우리나라와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방송에서는 라후족이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라후족의 역사 전승에 자신들이 눈 내리는 북쪽 지방에서 내려왔다는 자막을 달아 고구려를 연상시키도록 연출을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큐멘터리가 전국으로 전파를 타면서 라후족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하필이면 중국의 동북 공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뺏어가려는 고구려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민족의 자긍심에 불을 지폈어요. 한국인들이 미치도록 중국의 만행을 규탄하며 성토하던 2001년 한글날 방영되었거든요. 그런데 M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너무 뻔한 클리셰와 자규적인 연출 기법을 통해 지역에 한정된 라후족의 실상을 전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었다기보다는 각색된 방송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파장이 대단했던 것은 저 멀리 이국 땅에서 힘들게 살아온 고구려의 혼을 엿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라후족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믿을 만한 정보에 근거했을까요? 다시 한번 삼국사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20만 명이 넘는 고구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 농우라는 땅에 사민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농우라는 지리 명칭이죠. 그렇다면 농우는 어디일까요? 농우는 상고시대부터 유목 집단인 강족이 살던 땅이에요. 갑골문에 등장하는 강방이 바로 강족이며 주나라와 결혼동맹을 맺고 상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런데 주나라가 강족을 토사구팽하면서 강족과 중국 왕조 국가들은 서로 원수처럼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었어요. 5호 16국 시대의 강족은 선비족과 동맹을 맺고 후진을 건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선비 출신의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또다시 토사구팽당하며 원수가 되었어요.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을 농우 땅에 강제 이주시킨 것은 강족이 설립한 토번을 방어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당나라가 망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살던 농우 땅은 강족이 차지하게 되었죠. 이후 몽골에 밀린 강족은 결국 남쪽으로 집단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고구려 유민들도 강족을 따라 운남까지 따라 내려왔다가 산악민족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중국이 라후족을 강족에서 분파된 소수민족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라후족은 언어와 생활 풍습이 강족과 많이 달라요. 라후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 추정되는 이유가 바로 강족의 땅에 살았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언어와 생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라후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정해진 국경선을 따라 라후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후족이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국내학자들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라후족 또한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고구려의 후손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라후족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에 의해 다시 정의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